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도 중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중풍이나 치매 제일 많이 걱정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도 뭐 걱정하세요? 중풍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환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날씨가 추워져도 그 적응하는 힘이 약하실 수가 있어요. 예, 대개 이제 중풍은 50세가 넘어서 기가 쇠약해지는 그런 때에 이제 걸리기 쉽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중풍은 사실은 연세가 드시고 체력이 약한 분들한테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또는 나이가 젊어도 체력이 또 몸을 무리하게 써서 약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땀을 지나치게 흘린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는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래도 중풍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씩 몸을 쓰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50년 정도는 쓰셨을 거예요. 예, 50년 이상은 쓰셨을 텐데, 예, 그러면은 그 혈관이 약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세상의 만물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정체되겠어요? 그렇죠.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제 겨울 되면 다 움츠려들잖아요. 예, 그래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의 기운을 밖으로 들 빼나가려고 나무도 다 나뭇잎 떨어뜨리고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기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주변에서 이제 새벽부터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잠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많이 산에도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을에서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봄에 이렇게 환절기가 될 때까지 가을 추워지는 계절, 겨울, 봄에 이제 좀 쌀쌀할 때 요때까지는 새벽에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또는 심하면은 터져서 출혈이 되거나 또는 막히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에 따뜻한 집에서 밖으로 갑자기 나갈 때 또는 이제 목욕탕 같은 데도 어떤 분들은요 온탕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실 걸로 믿어요 제가.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셨으면 몸이 웬만큼 좀 이제 식은 다음에 또 서늘한 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야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뜨거운 데서 바로 찬 데 가고 또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져요. 심장마비 올 수 있죠.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풍 증상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정신이 아득해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다든지 말이 어둔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어지럽고 그다음에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얼굴에 뭐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마비감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팔다리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이렇게 이제 힘이 없어지고 또는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못 쓰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도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대체적인 중풍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증상만 보면 안 될 것이 증상은 이렇게 중풍처럼 나타나는데도 뭐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두운해서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또 뭐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다 그래서 다 중풍은 아닌 거예요. 예, 보면 중풍 유사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풍으로 보고 치료하면은 치료가 안 돼요. 이제 어떤 증상들이냐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풍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반신불수도 오고 얼굴도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구안화사도 오고 이런 증상이 오지만 그건 중풍이 아니에요. 술은
음식이 그 이제 술도 음식인데 열이 많이 있고 독이 있어요. 주독. 예, 그래서 이제 속에다가 또 습열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이면 그런 비슷한 증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아주 분노가 극단을 취하면은 극단으로 올라가면 이게 기가 탁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기절을 해요. 쓰러지죠. 우리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히면 기절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증상은 중풍 비슷해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건 이제 중기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중풍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유사 증상들도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 그 5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몸은 그냥 보통 체격인데 광대뼈가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좀 계시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광대뼈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자분들은 이렇게 광대뼈가 나오신 분들은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예,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내가 가진 힘보다 항상 넘쳐서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한 게 좋죠. 게으른 것보다야.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그것도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시고 세상에 일이 겁이 안 났었대요. 근데 이제 50이 넘고 이러면서부터 슬슬 이제 꾀가 나기 시작을 하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팔다리가 이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몸은 원래 이제 뼈는 튼튼하게 타고났지만 너무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오는데 예전에 이제 결핵이라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또 결핵약도 드신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몸을 무리하게 쓰니까 팔다리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반신불수는 아니지만 힘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이제 그 소화 기능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더니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거 없는데 증상은 이제 중풍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지럽기 시작을 하면서 뭐든지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겨내자 하면은 큰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오기 쉬워요. 몸을 지나치게 쓰니까. 그래서 체력을 보충해드리고 이제 이런 약을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또 뭐가 왔냐면 대상포진이 왔어요. 요새 보면은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대상포진이 왜 오는지 아세요? 예, 무리해서 오시는 거예요. 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도 마음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딱 겹쳐지면은 이제 대상포진이 오는데 이분은 이제 한 대상포진이 오기 그 전해에는 얼굴에 이렇게 안면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찬바람을 쏘이면은 이쪽이 굳어지는 느낌이 있고, 근데 대개 보면요, 이 굳어지는 느낌, 이제 얼굴에 증상이 오는 거는 얼굴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곳 때문에 얼굴에 이제 마비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마비감이 있죠. 거기다가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옆구리 쪽으로. 그래서 너무 심해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까지 하고 치료를 하셨대요. 근데도 이게 이제 완전히 좋아지지를 않고 그 대상포진 알았던 부위가 약을 계속 잡수는데도 거긴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 써요. 대상포진일 때. 이제 그런데 이 통증이 계속 뜨끔뜨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 잡수지. 그다음에 또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잇몸이 잘 골맞대요. 그래서 이제 잇몸 수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잇몸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죠. 가만 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독한 약을 많이 드신 거예요. 결핵약 드셨죠? 또 대상포진 때문에 약 드셨죠? 거기다 예전에 잇몸 치료하면서 또 항생제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튼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얼굴에 이렇게 마비감이 오는 건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하고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얼굴에 무슨 이렇게 마비감이 오건 구안화사가 오건 여드름이 나건 뭐 뾰루지가 나건 다 위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그러고 또 잇몸도 위장경락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소화기가 안 좋으시니까 그런 증상들이 계속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진다 하는 거는 이제 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는 증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이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보충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맑은 기운을 올려가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독한 약을 많이 잡수면은 몸에서는 아무리 독한 약이 들어와도 그 이제 내성이 생겨 있기 때문에 잘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얼굴이 돌아간 구안화사 증상이라든가 이것도 그때 치료가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체력이 딸리거나 이럴 때 또 재발을 하고요. 대상포진도 역시 이제 그 나중에 체력이 딸려지면 재발은 하지 않지만 그 부위가 또 아파져요. 그래서 처음 치료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장 기능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런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삐뚤어졌다고 얼굴 치료하고 여기 아프다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원인을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중풍은 아닌데 중풍 비슷한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5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몸은 아주 단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매일 술을 드셔야 되고 음주량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분 말씀이 술을 먹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 마감을 하는 느낌이다 이럴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음식 잡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식도락을 즐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거를 이제 그 기름지고 이렇게 영양가 많은 음식을 유식한 말로 고량후미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고량후미를 이제 아주 즐기시는 분이에요. 부인이 말리다가 이제 포기하신 상태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전에는 이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셨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시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다가 머리가 이렇게 핑 돌고 어지러우면서 아찔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셨는데 거기 가서 뭐 다 검사해도 정상으로 나오고 근데 증상은 중풍 증상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팔다리 힘이 없고 이렇게 얼굴도 마비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중풍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풍으로 보고 치료를 하자 해갖고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웬만히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퇴원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도 불러 모아갖고 뭐 하셨어요? 또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되셨겠어요? 또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셨어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얼굴도 좀 감각이 안 좋고 발음도 잘 안 되면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또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또 요번에도 검사 아무리 해도 다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이래저래 이제 해보시고 뭐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고 해봐야 조금만 좋아지시고 그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 계실 수도 없으니까 퇴원하시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시는데 그래도 좋아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의원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오셨어요. 이분은 원인이 뭔지 이제 짐작들 다 하셨죠? 네. 뭐예요? 술이에요. 제가 아까 술은 독이 많이 있고 열독이 있어요. 열. 굉장히 뜨거운 대열, 대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열이 많고 독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잡수다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몸속에 습열이 많이 쌓이죠. 그다음에 또 저녁에 과식을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또 그 나쁜 열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런 그 위장하고 연관돼 있는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 감각 둔하죠.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팔다리도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독을 풀어드리고 또 이렇게 소화 기능을 이제 그 나쁜 열이 쌓여 있는 거 흩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니까 그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뭘 부탁드렸을까 이분한테? 예, 술 드지 마시고 저녁은 간단하게 저녁에 이제 식도락 즐기시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잡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저녁 식사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저녁은 이제 조금 잡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난감해 하시기는 하셨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런 증상들이 한 번 왔다가 또 재발을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가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풍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이분도 그 중풍이 아닌데 오신 분 있고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은 30대 중반의 이제 여자분이신데 아주 빼짝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벌써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예민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가요. 기절을 해요, 기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무슨 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화가 이제 조절이 안 되면은 쓰러지고 그게 이제 2번이나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는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가래 끓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를 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서 이제 입을 이렇게 딱 악물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먼저 번에는 그 이제 쓰러지면은 응급실을 가서 이렇게 잠깐만 누워 있으면 깨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3번째나 그러니까 이제 심각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중풍인지 모르니까 검사를 하자. 해갖고 검사를 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분노가 너무 이렇게 쌓이면 여기 이제 중기증이라고 해요. 기가 여기 꽉 막히면서 상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득하면서 이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중풍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화가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려야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시잖아요. 네. 똑같은 중풍 증상이라도 증상이나 원인이 다 달라요. 네.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그분의 체질을 딱 보면 이분은 어떤 병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한의학의 우수한 점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2가지 경우에는 중풍은 아니지만 중풍과 유사한 증상이었고 중풍으로 치료하면 중풍 이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은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주로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도 기운이 딸려지시면서 풍이 올 수가 있어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헬스 클럽에서 한요가를 가리키는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요가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한요가 하면 땀이 굉장히 나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를 5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겠다. 그래서 침을 맞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요가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하면은 중풍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 이제 젊은 분이니까 직업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한 3달쯤 있다가 이분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 감각이 약간 이상하면서 물이 한쪽으로 왜 양치할 때 새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팔도 이제 물론 힘이 빠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걸어서 못 오고 이제 결혼할 그 이제 남자친구가 부축을 하고 왔어요. 뭐 당연하죠. 땀 많이 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땀 많이 빼셔서 이런 거 왔는데 이제 치료를 잘 하시고는 그거 하시지 말고 한요가 하지 말고 그냥 요가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죠. 조금 한 몇 달 후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 치료가 잘 돼야 되잖아요. 빨리. 그래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드렸고 이분도 잘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요 한요가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냥 요가 하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한요가 하시면은 또 재발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요가 하는 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재발할 게 눈에 너무 불 보듯이 뻔한데 안 통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남편 되실 분이 제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알았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쉬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자분들이 땀을 흘리면요, 그거는 피가 새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피나 진액이 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요가까지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실 때에도 땀을 너무 흘리시면요, 우선은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또 입이 말라지거나 그러면서 머리가 막지 않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게 더 심해지면 치매나 중풍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여자분들이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첫째 이제 어지럼증도 생기지만 생리 쪽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그다음에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몸이 자꾸 차진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몸이 차면은 임신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몸이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 그러니까 임신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나기 직전까지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런 뭐 사우나나 숯가마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땀 빼시면 더 나쁘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시더라도 몸이 좀 따뜻해지면 나오셨다가 땀 나기 직전에 또 이제 또 한 번씩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거기 그냥 앉아서 땀을 막 빼고 이거는 나올 때는 개운한 느낌이지만 건강해서 개운한 게 아니에요. 모공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 뜨거운 숯가마보다 밖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운한 느낌이 있는 거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셨죠? 땀 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땀을 이제 잘 조절을 해드려야 재발이 안 되는 거고요. 중풍도 역시나 재발이 되면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안 되도록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50대 후반이신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요 아주 체격이 건장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격도 있고 또 힘도 이제 이렇게 세 보이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여자분이 남자같이 생기면요 남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지나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막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집에 들어와서 기운이 남으니까 또 막 일해야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 자기 이제 밖에서 무슨 뭐 개인 사업 같은 걸 하시는데 하루 종일 기운 빼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대청소하고 난리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자꾸 딸려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이제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정신이 아득하고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서 웬만큼 좋아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와 보니까 눈에 맨 일할 거 천지예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분은.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팔이 왼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돼갖고 손이 이런 식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다 입혀줘야 되고 모든 일은 이제 거의 집안일은 당연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쌓여도 당뇨가 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꼭 뭐 그것 때문에 당뇨가 왔다기보다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씩 설사를 해요.
그리고 소변을 하루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소변을 봐요. 그러니 다리에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이제 기능이 다 신진대사 기능이 망가져서 당뇨까지 왔고, 당뇨도 굉장히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손이 이렇게 굳어 있었다고 했는데 눈도 거의 안 보였어요. 당뇨가 심해지면 이렇게 시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안 보여서 양쪽에서 이제 남편하고 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인 분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도 치료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많은데 딱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치료를 해서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혼자 걸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그게 이제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가 10년 되신 후에 오신 거거든요. 저한테 오신 상태가. 10년이나 되셨으니까 금방 치료가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치료하신 만큼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치료 잘해가지고 내 발로 좀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치료를 차츰차츰 해드리면서 전화를 아주 이제 이렇게 누구 시켜서 전화를 수시로 하셨어요. 이제 자주 못 오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차츰차츰 변 횟수가 이제 10번씩 보던 거가 5번에서 6번으로 줄었습니다. 뭐 소변도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못 오실 때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치료 방법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차츰 다리에 힘이 생기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물체가 이제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오셔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원장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근데 이분은요, 매일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내 발로 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은 좋아지려는 거를 기본 타고나기도 하셨지만,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좋아지려고 하시면 몸은 이제 좋아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쭉 치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전화를 하셨는데, 원장님, 이거 제가 직접 다이얼 돌려서 전화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치료하신 거는 이제 좀 얼마 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안 오시지만 요새도 치료는 안 하셔도 가끔 전화하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그 일상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손 이렇게 굽어져 있던 것도 다 펴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얼마 최근에 이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오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내가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난 바깥 활동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해드렸죠. 그렇게 좋은 마음을 내서 건강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근데 다만 무리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치료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차려서 해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 치료 받으시는 본인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은 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먼저 하실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요 40대에 집안에 이제 우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찾으셔가지고 그게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긴장이 풀려다 보니까 제가 깜빡 쓰러졌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오른쪽이 약간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보더니 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한 3제 정도 먹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또 신경을 약간 쓰면 약간 저도 모르게 이쪽이 약간 오른쪽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게 언제 그러셨어요? 여기 감각 이상하셨던 게? 40대에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또 막 하혈하고 그래가지고 폐경되고 네. 병원 갔더니 한 10년 일찍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60 중반. 그러세요. 예, 그러면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얘기네요.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가끔 안 좋을 때는 여기 감각이 좀 안 좋으시고. 오른쪽이 이렇게 오는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그전까지 마비 증상은 아닌데 네. 좀 그런 끼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별히 다른 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체력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도 좀 약하신 분이고, 그래서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요거 에너지나 체력은 좀 약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제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넘쳐서 쓰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체력이 딸려지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 이제 이쪽 얼굴에 안면 마비 증상이 오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 오른쪽으로 이게 왔다는 얘기는 기운이 딸리고 네.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시어머님 또 이렇게 뭐 해드리고 하면서 체력도 많이 딸리셨을 거고 마음도 많이 쓰셨을 거고, 그다음에 조기 폐경이 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여자분들은 자궁 기능하고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도 자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기 폐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 하혈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하혈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은 그런 쪽으로 오다가 이제 조기 폐경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몸이 좀 기운은 딸리고 찬 쪽으로 가기 쉽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편안하게 보완은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가끔 이쪽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지금 뭐 크게 치료를 하실 거는 아니더라도 느낌이 이상할 때는 한 번씩 좀 치료를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기력이 자꾸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차츰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많이 무리를 하면은 재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몸을 무리했거나 이러면은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느낌이 조금 안 좋으실 때는 이제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고, 특히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 갈 때 이렇게 환절기 때 기후가 많이 바뀌잖아요. 환절기란 얘기가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럴 때 또 증상이 잘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린다 싶으시면은 한 번씩 보완을 하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선생님, 저는요 네. 한 달 전부터 손바닥에 가가지고 네. 뭐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그러세요? 네, 여기 고개하고 예. 여기 하고. 이게 전에는 안 그러셨다가 한 달 정도. 껍질도 좀 벗겨지신 예, 것 예, 같으네요. 예, 그러시고요. 그거 가렵거나 이러진 조금 않으시고. 여름에 좀 가려웠었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게 그러면 최근에 처음 나타나신 증상이에요? 이쪽 오른손만 예, 그래요? 오른손만 여기하고 여기. 그러세요? 예, 일단 진맥해드릴게요. 예. 연세가 60대 초반이에요. 예, 그러세요. 예. 유난히 예, 여기 고기하고 고기가 거칠거칠해서. 예, 힘 빼시고요. 최근에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네, 조금 신경 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어깨도 좀 많이 굳어 있으시고, 자, 왼손 보시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오른손에 이 넷째 손가락하고 이제 이 손목 이쪽 부위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한약에서는요 참 정교해요. 뭐냐면 이 손가락도 어느 손가락이 불편하냐에 따라서 원인을 다 다르게 봐요.
엄지손가락은 폐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폐가 나쁘지 않아도 호흡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이 손가락이 불편하면 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랫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대장 쪽으로 문제가 좀 올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락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심포라는 거는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제 좀 무리를 해서 과로를 했거나 그래도 이 손가락이 불편하거나 신경을 많이 써도 이 손가락이 불편할 수 있어요. 다치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제 요 넷째 손가락은 삼초경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우리 몸에서 삼초경이 지나갈 때는 요것도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 요 손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요 새끼 손가락은 심장경락하고 연관이 있어요. 심장. 그래서 괜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체력이 많이 딸리거나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쪽도 심장경락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맥을 볼 때도 그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팽팽한 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불편하신 것도 그거하고 연관된 쪽으로 피부가 거칠어요. 그러면 이건 피부병 아니에요. 예, 불편하니까 이제 피부과 가면은 뭐 이렇게 연고도 뭐 드릴 수 있고 한데 그거 해봐야 소용이 별로 없거나 일시적으로만 조금 뭐 어떨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본 제가 아까 맥을 보면서도 최근에 뭐 신경 쓰셨나 봐요. 뭐 스트레스 많으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분 성향 자체가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고 이제 대답 잘 하세요. 네. 예. 자존심 굉장히 강하시죠. 네. 이분은 누구한테 지기 싫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마음이 편안한 분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된 게 좀 있으시거나 신경을 쓰셨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의학은요, 제가 성격 맞추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장육부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도 그쪽하고 연관돼 있는 쪽을 조절을 해드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스트레스 잘 받는다, 뭐 성취욕이 간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니까 좋아요. 네. 좋은데 이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쪽으로 가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한 쪽으로 하시도록 하고 이 가슴을 자꾸 풀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 자꾸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가 들쌓이도록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뭐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 이제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를 쉬는 방법이 몸을 좀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산책 같은 것도 이제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이제 그런 걸 하셔도 좋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도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시.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계절만 바뀌면요, 이 뒤통수가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쥐는 것 같아요. 여기 아, 뒤에서. 쪼이는 것 같으세요? 예, 이렇게 예, 막 예, 이렇게 예. 쥐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요즘엔 여기가요 지릿해요. 엄지손가락이. 여기가. 예. 네네. 여기 발가락 이쪽에 끝에 두 개가요 이렇게 지릿해요. 아, 그러니까 어쩌면 맨날 그러지는 않은데 아, 예. 가끔 이제 그러세요. 지금 요거는 그냥 감각이 좀 어두운한 아, 느낌. 그러세요.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연관을 연관, 시켜서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뒷목이 이렇게 쪼이는 것 같으시고 예. 여기 엄지손가락 아침에 발 일어날 이렇게. 때가 더 하고요. 아, 네. 또 힘들면은 또 그런 또 거. 그러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진맥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긴장을 좀 잘 하시고 네. 체력도 좀 딸리시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지금 살짝 몸살기가 좀 있으세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으실 텐데. 네. 그러면 그게 가을 겨울에 더 심하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더 심하세요? 겨울이 올 때가 겨울, 더 그렇고 그러시죠. 계절만 바뀌면 이렇게 민감해지게 아주 예, 예.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몸이 반응을 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아랫배가 차시면서
기후 변화에 이렇게 적응이 이제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이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기복 좀 있으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손가락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뒷목이 이렇게 조이는 것 같거나 뻐근한 거는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든지, 또는 이쪽이 풍부 혈자리가 있어요. 풍지 혈자리가 있어서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 기운에 이제 손상이 되기 쉬운 분들은 이쪽이 불편하기가 쉬운 거고, 감기가 들어올 때도 여기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목도리를 잘 감싸고 계셔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 엄지손가락은 폐 기능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호흡기. 그러니까 감기기가 살짝 들어와도 여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 감각이 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몸 자체에서 이제 찬 기운이 들어오면서 적응이 안 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뒷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그렇지만, 이분은 찬대 손상이 쉽게 되는 분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쪼이는 것 같거나 찌릿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이 목 뒷덜미 있잖아요. 거기는 좀 잘 보완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또 뭐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 좀 감고 주무신다든가, 타월 같은 걸 두른다든지, 목도리를 감고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으실 수가 있고, 그걸로 잘 안 되실 때는 이제 뭐 치료를 좀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몸을 잘 보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몸이 찬 쪽으로 가면서도 찬대 손상이 되기 쉬운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온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기 몸살기 있으셔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나치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살찌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살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살찌는 분들은 움직임이 적어요. 밥 먹고 두루누워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살이 안 찌는 분들은요, 밥 숟갈 놓자마자 딴 것도 하세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은 이제 몸에 영양분을 비축을 하고 있어야 살도 웬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서 충격에 충격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추위를 덜 타시는 거죠. 피하 지방도 좀 있어야 돼요. 지방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아까 중풍 말씀도 드렸지만, 체력이 너무 딸리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 뭐든지 그 생활을 중용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건강하신 그런 이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다 같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